문화 변동이라는 거는, 문화라는 거는 특정 사회, 어떤 사회의 생활 양식의 전반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한국 사회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사계절이 뚜렷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뚜렷했기 때문에 아주 더운 습기가 많은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대청마루, 그래서 대청마루라고 해서 이제 공기가 잘 통하게 되는 그런 그 집 구조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잘 먹기 위해서 우리는 김치를 해서 장독대에다 담아놓고 겨울에 먹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겨울은 또 우리나라는 북쪽 지방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문화, 온돌 문화를 하게 됐죠. 그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변할 변, 움직일 동이에요. 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문화가, 기존에 있었던 온돌 문화가 갑자기 바뀐다라고 하면은 어떤 요인이 있겠죠. 문화가 변동되는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입니다. 원인. 그리고 요거 말고 그 뒤에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고 있는데,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는 것은 문화 변동을 하는 형식, 양식을 말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문화 변동의 양식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그냥 문제 풀이가 아니라 그냥 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요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같이 봐야지 좀 시너지가 있는데요. 문화 변동이 변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니까, 자, 이거는 내재적,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없이 내부적으로 변하는 게 이 내재적 요인이고,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바깥의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재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이 있어요. 발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존재 X, new 만들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쵸? 새로 만든 거예요.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요, 발견은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존재하지 않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죠. 이미 존재했던 신대륙을 찾아낸 거니까. 외재적 요인입니다. 외재적 요인은 바깥의 어떤 충격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외집 간자. 문화 전파입니다. 문화 전파인데, 문화 전파는,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이 고유한 문화가 전해서 널리 퍼뜨린다는 거예요. 널리 퍼뜨리다. 자, 그러면 요거는 외집 간접이니까 직접, 간접, 자극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요 두 가지예요. 간접하고 자극.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매간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매개체, 간접. 그 다음에 자세, 자극, 아이디어, 새로. 그래서 자극 전파는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극은. 다음은 A국을 여행하면서 쓴 일기이다.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일차 기억 땡땡 박물관에서 방문하여. 자, 요 나라는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큰 교류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베트남에 지금 진출해 있죠. 1일차 땡땡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쯔놈 문자에 관한 자료를 관람했습니다. 쯔놈은 중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도입된 한자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한 문자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쯔놈 문자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새로. 그쵸?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세로 외우면은 결국에는 이 문자는 그러니까 이 쯔놈 문자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극이구나. 자극 전파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요, 기억은 자극 전파의 사례이다.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파가 외집간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외집간자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A국이 중국을 직접 지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직접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거를 왜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이 된 거. 그러니까 니은이잖아요. 니은은 매개체를 통한 문화 전파이자 매개체를 통한 건 매간이니까 너 이번은 아니 이 니은은 간접 전파를 말한다. 한자를 베트남이 쓰게 된 거는 간접 전파다. 매개체를 통해서. 근데 아니지요. 왜 그래요? 위에 나오잖아요. 중국이 직접 지배를 받아서 한자를 억지로 쓸 수밖에 없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죠. 그쵸? 직접 전파예요. 간접 전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X. 그 다음 A국의 기후는 디귿을 생산하는 게 불리하다. 디귿은 쌀이에요. 쌀.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는 세계 쌀의 국제적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수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 있는 이 지역,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쌀이 수출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동남아시아가 있는 지역.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빨간색 여기가 적도라고 했었잖아요. 적도. 적도에서는 햇빛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비도 엄청 많이 내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고온다습하다고 하는데, 고온다습한 이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쌀이 생산되는데 아주 최적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는 쌀을 1년에 한 번 짓지만 얘네들은 2모작, 3모작 뭐예요? 1년에 쌀을 2번 짓기도 하고 3번 짓기도 하고 쌀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3번을 보면 A국의 기후는 디귿 생산하기에 불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리을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주요 소재인 탈가죽을 이용했다. 자, 지금 A국의 전통 의상인 아우자이를 그림으로 넣어드리는데요. 이거는 고온 다습한 이런 베트남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한 게 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털가죽 아니죠. 쪄죽죠. 예.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미음은 현지어. 지금 그림으로 넣어드리는데요. 주로 영어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베트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베트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어는 이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도 받았었고 프랑스의 지배도 좀 오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국어를 알파벳을 사용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암기할 게 되게 많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외워두시면은 내년도에 통합사회 내신도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수능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사연이라는 게 있는데 자사연. 자,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인데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는 하늘에서 나온 천부 인권. 하늘에서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귀한 존재고 그리고 이런 인간의 기본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만듭니까? 현재 사회적 합의 중에 제일 큰 거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권,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죠.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 자사연은 뭐냐면요. 인권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 1세대 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라서 자.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은 사회권입니다. 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거고 그리고 3세대 인권이라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점점 인권이 뒤로 갈수록 자사연,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점차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계급사회였는데 키르스테 고멘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 700년 동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해가지고 막부 정권, 사무라이 정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의 특권 중에 뭐냐면은 키르스테 고멘. 만일 사무라이를 명예를 실추하겠다. 일반 평민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칼도가 있잖아요. 칼도. 그쵸? 그러니까 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계급 사회일 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1세대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민 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시민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귀족이나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들이엎고서 나온 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혁명. 그래서 대표적인 시민혁명 세 가지가 뭐가 있죠? 미국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 그런데 여기 일시자라는 건 뭐냐면요. 일시자. 1세대 인권은 시민혁명, 시자입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고 자라는 건 뭐예요? 자유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은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푸간. 이거는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자막으로 달아드리는데, 명예혁명은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쉬워요. 독립선언서니까. 미국 독립선언, 독립선언서, 독립 들어가니까.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간. 자, 그 다음에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 정부가 개인의 어떤 인간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계급사회일 때는 계급사회 특징이 한국, 중국, 일본이든 유럽이든 계급사회 특징은 뭐냐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사를 다닐 수가 없는데 왜 이사를 못 가게 할까요? 세금을 빡세게 거두려고요. 그런데 이런 국가의 간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은 자유권은 간섭 안 돼. 간섭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섭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차별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안 된다. 그 평등권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흑백 차별. 그러니까 인종차별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버스를 보면은 백인들이 탈 수 있는 백인 칸, 흑인이 탈 수 있는 흑인 칸. 이거 학교도 이렇게 분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정 그 인종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학교나 또는 탈 수 있는 버스를 제한하는 거는 그런 차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요. 근데 자유하고 평등을 지켜줬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뭡니까? 그 자유권과 평등권을 이제 정해줬는데 이것만으로 인간이 뭐예요? 정치 참여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위에 있는 계급이 높은 성직자나 아니 귀족들, 왕이 계급이 높다고 해서 자기들이 국가를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반기로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게 혁명인데 그러니까 국가 운영의 시스템 전반적인 거에 참여하고 싶은 게 시민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거를 결정한 인권이 바로 참정권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정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참정권은요 하나 더 외우시면 됩니다. 민참찬호. 이거는 인민헌장이라고 있어요. 인민헌장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게 참정권,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노동자들이 진행한 참정권 운동이고요. 생보바사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2세대 인권이 왜 나왔냐면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으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뼈대는 만들어졌어요. 인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권, 평등권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야, 국가 간섭 안 되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해. 그다음 평등. 야, 지금부터 차별 안 할 거야. 그리고 참정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그 참정권은 뭐냐면요. 재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금을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참정권이 정해졌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촌향도를 통해서 도시에 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띄워주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 이 도시 노동자들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생각할 때는 특히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과 평등권과 참정권 특히 민참찬호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참정권까지 얻었는데 정작 우리 삶은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혁명을 왜 했냐? 국가가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이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더 못 살고 참혹하게 막 12시간, 14시간 이상의 참혹한 노동을 견디면서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권을 보장해라. 국가가 아주 직접 나서서 우리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자, 3세대 인권은요. 자, 연대권입니다. 모두 인권 보장이에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좋아. 사회권을 보장하는 건 좋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생활은 보장이 되고 선진국의 그 국민들만 생활이 보장이 되고 그 조금 열악한 국가의 그게 보장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 경제적으로 소외가 됐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국가에서 결국에 뭡니까? 불만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모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연대권이 강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일시작 명장부 간. 그쵸. 프랑스 혁명 때 발표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작 명장부 간. 요게 1세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보바사. 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게 사회권인데, 이 사회권이 최초로 생기게 된 게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뜬구름 잡는 정치적인 권리, 1세대의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핵심은 먹고 사는 경제사회 질서를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게 정의 원칙에 기초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예요? 생활 보장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모든 그 위아더 월드죠. 바로 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순서대로 요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을 말하고 있다. 요거는 자유평등 참정권, 요건 사회권, 요거는 연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형성됐다. 차티스트 운동은 민참찬호라고 했죠. 민참찬호. 그런데 이거는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선포된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요거는 시민혁명이었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니까 X. 틀리죠? 그 다음 니은은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되었다. 생보바사. 바이마르 공화국 사회권. 그쵸? 생보바사 외우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국민적 권리로 명시하였다.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국민 권리로 명시하였다. 틀리죠? 기억 1세대에도 자유와 평등권을 국민 권리로 명시를 합니다. 자유와 평등권은 1세대 인권이니까요. X. 그 다음에 기억과 달리 디귿에서는 천부인권 사상이 나타났다. 천부인권은 모든 인권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인권에서도 천부인권은 인정을 했고요. X. 그 다음 디귿과 달리 니은에서는 연대권이 나타났다. 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은 사회권이고 디귿이 연대권이죠. 디귿과 달리 틀리죠? 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